2009년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한 편 쓰는데 한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키워드 조사하고 본문 쓰고 이미지 찾고 발행하면 반나절이 사라졌어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여러 블로그를 운영해야 하고 또 순위가 떨어지면 다시 글을 발행해야 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 지쳐갔습니다. 그때부터 이걸 자동으로 돌릴 수는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중간에 블로그를 접었지만 AI가 나오고 저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AI 블로그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만들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블로그 자동화를 찾고 있다면 아마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대행사 시절 하루 루틴이 이랬습니다. 오전에 키워드 조사 2시간, 오후에 본문 작성 3편, 저녁에 이미지 편집하고 예약 발행, 주 5일 이 루틴을 돌리니까 다른 업무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결국 글쓰기 전담 직원을 뒀는데 인건비로 월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할 때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상품 소개, 후기 정리, 이벤트 글까지 주 4편은 올려야 했는데 직원 한 명이 글쓰기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직원이 퇴사하면 블로그가 멈추는 구조였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야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콘텐츠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2022년 말에 채트 GPT가 나왔을 때 이거면 된다 싶었습니다. 바로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한글 품질이 처참했어요. 번역 두 문장에 맥락 없는 내용이 반복되고 한 편 쓸 때마다 프롬프트를 5번씩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AI 블로그 자동화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거의 모든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지금 에드버코더 AI에서 바이브런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자동화로 경제적 자유 얻기 시리즈를 카페에서 연재하고 있고 관심 있으시다면 더보기란 참고 바랍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챗GPT 수동 복붙입니다. 처음에 한 방법인데요. 챗GPT한테 키워드로 블로그 글 써줘 하고 결과를 복사해서 에디터에 붙이는 거예요. 글 뽑는 건 빠릅니다. 근데 키워드 입력, 글 복사, 이미지 따로 찾기, 에디터에 붙이기, 발행 이 과정을 반복하면 한 편에 40분은 걸리더라고요. 자동화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간 이 방식으로 45편을 올렸는데 상위 노출된 건 3편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코드 개발로 자동화입니다. 초반에 입력에서 발행까지 한 번에 돌려봤습니다. 30초 만에 글 하나를 뽑아내고 이미지까지 자동 붙여 넣었었습니다. 하루 5에서 10편 발행이 가능해진 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글 품질이었습니다. 같은 구조, 같은 문장 패턴이 반복되니까 검색 엔진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2달간 500편 가까이 올렸는데 애드센스 수익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품질 관리가 없는 대량 발행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API 직접 연동입니다. 파이썬으로 GPT API를 호출하고 플레이라이트로 자동 발행까지 붙이는 방식인데요. 프롬프트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글 품질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자유도가 높은 대신 코딩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결국 이 방식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경험이 에드버코더 AI 개발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블로그 자동화를 시작하려면 세팅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플랫폼부터 정합니다. 수익화 목적이면 워드프레스를 고릅니다. 애드센스 연동이 가장 깔끔하고 자동화 도구와 궁합이 좋습니다. 네이버 유입이 목적이면 네이버 블로그가 맞고요. 저는 워드프레스 3개, 티스토리 2개, 네이버 블로그 1개를 동시에 운영했습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하나의 플랫폼에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다음으로 AI 모델을 선택합니다. GPT, 클라우드, 제미나이 세 모델을 모두 써봤는데요. 2026년 2월 기준으로 제미나이가 한글 블로그, 글에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신규 가입하면 $300, 약 45만 원 무료 크레딧이 나오니까 초기 비용 영원으로 시작이 가능해요. 클라우드는 논리적 구성이 좋고 GPT는 범용성이 높습니다. 정보성 글은 클라우드, 제품 소개나 후기 형태 글은 제미나이로 분류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발행 간격을 잡습니다. 처음에 욕심 부려서 하루 20편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2주 뒤에 구글 서치 콘솔에서 크롤링 속도가 뚝 떨어졌어요. 스팸 판정 직전이었습니다. 그 뒤로 신규 블로그는 하루 1에서 3편, 기존 블로그는 5편 이내로 조절했습니다. 4에서 5시간 간격으로 예약 발행하면 자연스러운 패턴이 유지됩니다. 이건 제 가장 큰 실수 이야기인데요. AI 블로그 자동화를 처음 테스트할 때 글 생성 속도에 흥분해서 키워드 조사 없이 100편을 올렸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 달 뒤 구글 애널리틱스를 열어보니 일 방문자가 12명이었어요. 100편이나 올렸는데 12명.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아무도 검색하지 않는 주제로 글을 쓴 겁니다. 그 이후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키워드 도구에서 월간 검색량을 확인하고 검색량 300에서 800 사이의 경쟁도 낮은 키워드만 골라서 이 전략으로 바꾼 뒤 상위 노출률이 15%에서 55%까지 올라갔어요. 검색량 1만 넘는 키워드에 욕심 부리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블로그 자동화보다 AI 블로그 자동화 방법처럼 구체적인 키워드가 경쟁이 훨씬 적거든요. 처음 3개월은 검색량 1000 이하 키워드만 집중 공략했고 글 30편 시점에 일 유입이 200명을 넘겼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키워드를 치면 자동 완성으로 뜨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검색 수요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 자동 완성 키워드를 시드로 잡고 확장하면 600개 이상의 키워드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이미지 이야기를 좀 하면요. 글만 있는 블로그와 이미지가 20개 이상인 블로그 체류 시간 차이가 3배입니다. 제가 직접 A/B 테스트를 돌려봤는데 이미지 5개짜리 글은 평균 체류 47초, 이미지 22개짜리 글은 평균 체류 2분 38초였습니다. 네이버 DI의 알고리즘은 체류 시간을 중요 지표로 보거든요. 소제목마다 이미지를 3개, 4개씩 배치하면 스크롤이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체류 시간이 늘어납니다. 저는 제미나이로 일러스트 스타일 이미지를 만들고 픽사베이에서 실사 사진을 보충하는 방식을 씁니다. 가장 궁금한 수익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드센스만으로는 거의 돈이 안 됩니다. 블로그 100편을 올려도 애드센스 수익은 하루 몇백 원 수준이에요. 한 달에 커피 2~3잔 값. 솔직히 저도 여러 번 접으려 했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테스트 프로젝트를 하나 돌려봤어요. 원페이지 워드프레스를 6시간 만에 만들고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 정보 글을 올린 뒤 쿠팡 파트너스와 아마존 제휴링크를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SEO 작업은 하나도 안 했고요. 대신 네이버 지식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 질문에 답변을 달면서 사이트 링크를 홍보했어요. 결과가 꽤 놀라웠습니다. 홍보를 시작한 11월 7일부터 바로 0.35달러 수익이 발생했어요. 하루 3달러까지 찍었고 만든 달에 바로 수익이 나온 겁니다. 보통 새 워드프레스는 구글 샌드박스 때문에 몇 달간 유입이 없는데 지식인 유입만으로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최적화된 블로그 8개를 운영하면서 하루 8달러 선까지 올렸습니다. 월 97달러, 한화로 약 13만원 정도. 최적화 블로그가 하나둘 늘면서 이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재밌는 건 시즌 키워드가 매년 반복된다는 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뿐 아니라 연말정산, 크리스마스 케이크, 스키장 시즌권, 해돋이 명소 같은 키워드들이 해마다 검색량이 폭발해요. 한번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매년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하려는 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첫째, 플랫폼을 하나 정합니다. 둘 다 하려다가 둘 다 망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둘째, 키워드 리서치를 먼저 합니다. 검색량 300에서 1000 사이 키워드 100개를 미리 확보하고 글을 씁니다. 셋째, 일 3편 리듬을 만듭니다. 처음부터 하루 10편보다 하루 3편을 6개월 유지하는 게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검색 엔진은 꾸준한 업데이트를 좋아하고 그게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 가치입니다. 궁금한 건 네이버 카페에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